안녕하세요. 오늘도 방학에 이렇게 학교에 나와가지고 근무 중입니다. 네. 원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나이스를 아직 다 못해가지고 그 작업을 오늘은 조금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방학하기 전에 나이스를 못 끝냈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번에는 유독 너무 학기가 바빴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학에도 나와서 이제 나이스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생활기록부라고 하죠. 그래서 좀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과연 생활기록부는 어떻게 기록이 되는 것일까? 그쵸? 옛날에는 막 그런 말들도 있었어요. 저 때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기록하는 언어는 선생님들끼리 그런 통하는 암호가 있어가지고 뭐 발랄하다, 명랑하고 쾌활하다 이런 말이 적혀 있으면 사실 뭐 그 아이는 굉장히 산만하다의 다른 표현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들이 다 복붙이다. 그래서 뭐 우리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냥 인터넷에 있는 복붙하는 거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과연 그럴지 오늘은 생활기록부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학년도 이제 2학기 나이스 체크리스트인데요. 이렇게 조금 큰 카테고리로 보면 학적, 그래서 여기 이제 기본 신상 이제 맞는지, 그리고 주소가 변경된 거 없는지 뭐 이런 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출결, 그쵸, 출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이건 이제 선생님이 입장에서 하는 거고, 이제 이 학생생활부터가 이제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쓰게 되는 건데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4가지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이 나누어져 있고, 그에 맞는 학생활동을 1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이 친구들이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관련해서 어떤 이제 일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항을 조금 기록하는 란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마다 스포츠 클럽이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지만 저희 학교 같은 거는 아침 걷기 프로그램을 해요. 그래서 그거 이제 기록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 성적이 아마 제일 클 것 같은데 초등학교는 그래도 이제 뭐 그런 큰 시험 같은 거를 보지 않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조금 그래도 중고등학교보다는 부담이 덜 한 것 같고, 또 이제 우리가 신체 검사와 팝스를 진행하죠. 그래서 이제 보건에다가는 그 내용을 입력을 합니다. 참,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여기 부분 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누가 기록, 이제 여기랑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기록 입력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인데요. 이제 이 부분이 1년 동안 아이를 관찰하고 담임 선생님이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 의견을 적는 란이죠. 이제 여기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되는지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선생님들도 항상 나이스는 할 때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학적에 이제 다 해서 동그라미를 쳐놨고요. 저는 출결도 이제 다 완성을 해서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래서 출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근을 하면 그 통지표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개근이라고 입력이 돼요. 그리고 결석을 한 사유에 대해서는 뭐 며칠 결석 이런 게 입력이 되지 않는데, 어떤 생활기록부를 보면 결석한 친구들의 결석 사유랑 결석 일수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5일 이상 연속해서 출석하지 않은 경우, 그런 친구는 이제 그 생활기록부에 뭐 5일 그리고 가로치고 감기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또 같은 사유로 5회 이상 결석한 경우에도 사유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생활기록부를 보시면 만약에 연속으로 결석은 하지 않았지만 띄엄띄엄 결석을 했지만 그게 다 같은 사유였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장염, 5일 그리고 가로치고 장염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께서 궁금하실 내용이 이제 여기 부분인데요.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학년마다 학년 교육과정에 학년별로 통일된 그런 봉사활동 날짜들이 있고, 그날 뭘 해야 되는지 이제 공통된 활동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같은 학교에 같은 학년이다 이러면 공통적으로 똑같이 들어가는 내용인 거고요. 이 동아리 활동도 이제 저희가 학교에 동아리 활동이 있잖아요. 시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학급 같은 경우는 창의 융합 동아리로 이제 제가 이름을 선정해 놓았는데 그 동아리 활동에 했던 내용들을 이제 써주는 거고요. 자율 활동 같은 경우는 뭐 학급 회의라든지 아니면 뭐 각종 행사들 있죠. 뭐 흡연 예방 교육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학교 폭력 예방 교육, 그리고 또 뭐 회장 선거 이런 것들이 다 자율활동인데 거기서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적는 거고, 동아리는 말씀드렸고, 또 진로활동도 그 진로 시수가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거 학교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가죽 지갑 만들기 이런 것도 했었고, 그리고 또 그 강서 양천 그 지원청
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있어요. 진로 프로그램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드론 이런 것도 했었고 특수 분장, 뭐 네일 아티스트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때 했던 활동들을 이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저희가 뭐 복붙한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지침이 명확하게 나와요. 학생의 특성이 드러나게 개별로 다 다르게 입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걸 다 작성하고 나서 동학년 다른 선생님들끼리랑 이제 각 반의 내용들을 이제 다 돌려보고 또 나중에 교감 선생님께서도 이제 이걸 다 검사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한번 봐주시는데 그때 이게 다 복붙으로 학생들이 똑같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새는 그렇게 복붙 아니고 다 학생의 특징이 드러나게 개별로 입력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동아리 쓴 내용인데요. 이렇게 지금 3개로 되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지금 저희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이 활동이 3명에서 한 팀을 이뤄가지고 팀마다 좀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서울대 가서 발표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팀별로 이렇게 좀 다르게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이름은 다 지웠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한 친구 거고 이제 요것도 한 친구 거고 이렇게 한 친구 거고 그래서 보면은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근데 사실 이제 뭐 다른 선생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열심히 참여한 친구랑 열심히 안 참여한 친구랑 똑같이 정성껏 써주는 거는 조금 형평성에 어긋난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미묘하게 이렇게 좀 짧게 들어간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같은 팀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좀 짧죠. 이런 아이들은 조금 같은 모듬 중에서도 덜 참여한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한테까지 막 좀 사실 이렇게 꼼꼼하게 써주기는 제가 그냥 싫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열심히 안 한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는 조금 이렇게 차이를 조금 두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동아리 자료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거를 저는 다 입력을 했고요. 이제 여기서 제가 학생 이름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조심히 눌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학생에 대해서 쓴 건데 1학기에 하나를 썼고 또 2학기에 하나를 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생활기록부에 입력이 되게 됩니다. 이제 여기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친구들별로 여기다가 이제 그 아이에 대해서 쭈루루룩 쓰는 그런 란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을 아마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 부분을 쓰는 게 이제 그 생활기록부를 쓸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교과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그동안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거를 뭐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교과서에서 학습한 내용들이 이제 다 있잖아요. 뭐 그 단원마다 단원 목표도 있고 또 각 차시마다 차시 목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지도서나 교과서를 보면서 맞아, 우리 이거 공부했었지, 얘가 이거 이때 이렇게 했었지, 또 우리가 미리 평가 기록을 세워놓고 수행평가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평가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평가 기록에 따른 평가를 얘가 잘했다 그러면 그 평가 기록, 예를 들어서 뭐 주장하는 글의 특성을 알고 뭐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글을 쓸 수 있다, 이제 이게 평가 기록이었고 그 평가에서 얘가 잘함이 나왔으면 이제 그 내용을 그냥 뭐 이런 거를 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써주면 되기 때문에 사실 뭐 교과평가에 대한 내용은 초등학교에선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적는 거는 이제 교사가 계속 이걸 그 학생회마다 특성을 생각해가지고 말을 다 이렇게 지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많이 품이 제일 많이 드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생기부 작업을 한다 했을 때 교사들이 제일 부담을 갖는 부분도 이제 이 줄여서 행발이라고 하는데 이 행발을 쓰는 거인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쫑아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제 나이스 했을 때 뭐 쫑아리 했어요? 뭐 행발 했어요? 나 행발 다 했어. 말하면 우와 벌써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그리고 아까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발랄하고 명랑 쾌활하다 이렇게 하면 얘가 산만하다 뭐 이런 뜻?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들끼리 암호나 이런 거 없고요. 그냥 글자 그대로 되게 쾌활하고 명랑하고 뭐 활발하다 이러면 그냥 글자 그대로 그런 친구라고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복붙을 하거나 이럴 수 없고, 그리고 학생마다 개별로 다르게 입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디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다른 데 있는 걸 붙여 쓴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라는 사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신 게 이제 다 잘 써준다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이제 교사마다 약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싫은 소리는 여기다는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냥 친구들마다 다 장점이 있고 또 당연히 조금 보완해야 될 점도 있지만 저는 그냥 다 장점에 대해서 그렇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장점에 대해서만 썼을 때 또 약간 이런 좀 어려움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새로운 학생을 이제 맡게 되면 그 전에 학생들에 대한 기록을 저희 교사는, 담임 교사는 쫙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6학년 제가 올해 학급을 맡게 됐는데 이 친구의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그런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저희가 다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아, 이 친구는 조금 활발한 친구이구나, 이 친구는 조금 차분한 친구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너무 거기에 앞에 좋은 얘기만 이제 쫙 다 있으면 저희가 이제 새 학생을 좀 이렇게 알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오히려 만약에 이 친구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점이나 보완할 점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앞에서 밝혀주면 이제 새로운 학급에서 이 친구를 봤을 때 그 앞에 내용들을 보면서 이 친구는 조금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런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었구나, 이런 거를 좀 미리 알 수가 있다라는 또 그런 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조금 보완해야 될 점이나 아니면 좀 솔직하게 써야 될 부분을 솔직하게 쓰는 추세라고는 하는데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성향인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요 생활 기록부에다가는 조금 못 쓰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사실 뭐 저희 학급에서 제가 만났던 친구들이 뭐 그런 거를 적어야 될 정도로 뭐 크게 어려움이 있거나 뭐 그랬던 점도 없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렇지 않지만 좀 써야 되기도 하려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신규 때랑 이제 연차 얼마 안 됐을 때는 이 행발을 쓰는 데 있어서 마지막에 막판에 막 말을 다 이렇게 지어서 쓰려고 하니까 사실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아이들에 대해서 되게 좋다는 거를 알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막상 말로 풀어내려고 하면 좀 많이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제가 1년 동안 아이들이랑 생활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의 좋은 모습을 봤다거나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차곡차곡 기록을 좀 해두자. 이렇게 이제 하고 그것을 이제 조금 정리해서 행발에 쓰자.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1년에 이제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와, 이건 얘가 되게 대단하다, 이건 좀 기록해주고 싶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이제 그걸 좀 미리미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행발도 조금 쉽게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기록하는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저희 반 친구들이 지금 제 브이로그를 조금 보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이름 다 이렇게 좀 지웠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순서를 알면 본인이 이제 어디 건지 알기 때문에 순서도 그냥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를 거예요, 누구 건지. 그래서 이게 이제 1년 동안에 기록해 놓은 건데요. 그래서 보면은 조금 진짜 써주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쵸? 이 친구들, 얘도 누군지 저도 모르겠지만 엄청 기네요. 그쵸? 네, 그리고 이 친구도 엄청 뭐가 많고요. 이 친구도 많고 이 친구는 조금 짧고요. 그쵸? 그래서 기록할 게 많은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조금 기록할 것이 없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기록해 놓고 얘네들을 정리해서 이제 나중에 생기부에 작성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아침 걷기,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보시면은 저희 친구들이 이렇게 했던 거를 1학기에 했던 거를 이제 다 이렇게 기록을 해두고, 또 2학기에 했던 것도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기록을 해가지고 이제 몇 시간 활동을 했는지 이제 이것도 기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혹 이런 학교 스포츠 클럽 아침 걷기 같은 거를 안 한 친구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근데 이거 왜 기록하는 거예요? 뭐 이거 안 걷거나 뭐 활동 참여 안 하면 불이익이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그냥 이런 거 했다 이제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않고 하면 되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침에 이렇게 한번 걷고 오고 친구들과 운동장 돌면서 막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개인적으로도 활력이 이제 있고 활기가 생기고 하니까 걷는 걸 추천해요. 그렇지만 뭐 전혀 불이익이 있거나 이런 거 아니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됐고 이제 그 뒤로 한번 가볼까요? 아이고. 그러면은 이제 성적, 그래서 교과 평가, 그래서 초등학교는 잘함, 보통, 노력, 요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평가를 했으면 요거는 이제 잘함, 보통, 노력, 요함 요렇게만 평가가 됐다면 이제 여기 학기말 종합 의견, 그리고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는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선 평가를 이렇게 받았는데 구체적으로는 그래서 뭘 할 수 있다는 얘기냐, 이제 해서 요거를 조금 풀어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막 말을 지어서 쓰진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여기도 이제 학생들마다 좀
다르게 그래도 입력이 되어야 되고 또 1, 2학기 내용이 지금 골고루 입력되어야 한다고 있잖아요. 그래서 1학기, 2학기 배운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또 과목 수도 초등은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적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도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선생님들과 다르게 나이스를 할 때 저는 이 부분이 더 많이 힘들고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전처럼 그 행발 같은 경우는 사전에 미리 입력을 1년 동안 해오고 이제 그걸 조금 말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데 저는 여기가 조금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 목표는 이 행발과 그리고 성적까지는 아마 좀 못 갈 것 같고요. 오늘은 제 목표는 여기 부분, 여기 행발, 그리고 여기 학교 스포츠 클럽 등록 여기까지 하는 것이 오늘 저의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그 생활기록부에 대한 좀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 나이스가 막 한 반에 진짜 40 몇 명 막 이런 옛날 시절에는 선생님들이 이걸 어떻게 작업하셨을지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1학년 때 저희 반이 28명이었었는데 그 28명과 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지금 이제 21명이라 가지고 좀 나이스 부담이 좀 덜어지긴 했는데, 그리고 아마 중고등학교에서는 그 나이스에 있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입시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아마 중고등학교 선생님께서는 나이스를 입력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크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이제 초등은 조금 덜 하니까 뭐 행복하게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야 할까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